모바일 결제 불편한 것 같은데. 사실 불편해요. 생각해보세요. 제가 포스기 앞에 갔어요. 짜증나. 아, 맞아. 그걸 왜 만들었습니까? 뭐가 차이가 있길래 이렇게 이제 각광받습니까? 미국 정부에서 지침을 하나 내는 게 불이 땡 잡은 거죠. 한 주간의 IT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위클리 TC가 단통법. 네, 맞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가격에서 살 수 있게 하겠다라는 거죠. 좋은 의지, 좋은 취지네요. 네,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네, 티트렌드. 굉장히 게임을 통해서 그냥 단순하네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말이죠. 모르겠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티타임의 서정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 모바일 결제 굉장히 간편해지고 있다라는 보도는 나오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간편해졌는지는 조금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너무 복잡한 방식들, 우리나라만 유독 그렇다라고 해서 좀 바꾸자라고 해서 이런 트렌드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새로운 서비스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봅니다. 이지영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그 모바일 결제 저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긴 했는데 너무 복잡해요. 이게 지금 한 번에 너무 많은 게 쏟아져가지고 복잡한데 일단 개념부터 짚고 넘어가죠. 네,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PC에서 하는 모든 결제 방식이 모바일에서 구현이 되면 그걸 모바일 결제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제 수단이나 방식과 관련해서는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근데 달라진 방식이 있긴 있잖아요. 초창기에 모바일에서 결제한다는 거에 대해서 크게 자각이 없었을 때에는 요 PC에서 했던 결제 환경을 모바일 기기로 그대로 옮겨오는데 주목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작은 화면에 플러그인 깔아야 되는데 플러그인 설치가 됩니까? 운영체제가 엄연히 PC는 윈도우나 맥 같은 걸로 한정이 되어 있는데 스마트폰은 뭐 iOS, 안드로이드 다르거든요. 근데 그걸 구현을 하려면 더 복잡해지고 짜증이 나고 그래서 소비자들이 초창기에는 굉장히 모바일 결제를 싫어했죠. 그렇다면 이 모바일 결제를 많이 이용하고 있느냐? 네. 시장 현황은 어떻습니까? 시장 현황 관련해서는 KT 경제경영연구소가 한번 최근에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되게 의미가 높은 게 2012년도까지만 해도 1월에 236만 명이 모바일 결제를 사용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2014년 5월이 되면요. 1135만 명으로 늘어나요. 그리고 거래 규모도 사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2014년도에는 4조 1,200억 원이었다면 2015년도에는 4조 8천억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꽤 이용하고 있긴 하네요. 일단 모바일 결제라고 하면 제가 지금 혼란스러운 게 뭐냐면 이 개념이, 그러니까 서비스의 종류가 좀 다양한 것 같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크게는 모바일 결제가 NFC, 근거리 무선 통신을 이용한 결제 방식이 있어요. 그리고 NFC를 이용하지 않는 뭐 앱카드나 바코드, QR코드를 이용해서 결제하는 BNFC 결제 방식이 있고요. NFC 기능을 제 스마트폰에도 있는데 이거 역시 지금껏 써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이걸 제일 잘하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요. 모바일 티머니예요. 티머니? 네, 제가 뭔가 지하철을 타거나 버스를 탈 때 카드 대신 이제 모바일 티머니 같은 경우는 NFC를 통해서 결제가 이루어지거든요. 이렇게 결제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편의점, 그러니까 모바일 티머니를 지원하는 가맹점 같은 경우에서는 NFC를 이용해서 얼마든지 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진정한 의미에서라고 보기 힘들지만 어쨌든 이거는 NFC를 쓰고 있다라는 이제 얘기가 되겠고 그러면 좀 전에 이제 얘기했던 것 중에 뭐 BNFC 방식 이거 또 많이 씁니까? 이거 어떤 개념이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모바일 카드, 그러니까 모바일 결제 서비스에서 원하는 건 자기가 신용카드를 들고 다니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뭔가 결제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나온 게 QR코드랑 바코드 방식의 이제 결제 방식이에요. 이거는 제가 앱을 이용해서 신용카드 정보를 휴대폰 안에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그 신용카드 정보를 바코드 또는 QR코드로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제 방식을 지원하는 가맹점에 가게 되면 바코드 리더기로 이제 카드를 찍는 거죠. 모바일에 뜬. 그럼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 또한 한계는 가맹점 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른 방식으로는 앱카드가 있어요. 지난해부터 신한카드랑 롯데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등 국내 카드사 6곳이 힘을 합쳐서 모바일 기기에서 조금 더 결제를 잘하게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내놓은 서비스가 앱카드예요. 그래서 스마트폰에 먼저 제가 뭐 신한카드면 신한카드 앱카드, 현대카드면 현대카드 앱카드 이런 걸 내려받아요. 아, 설치를 해야 되는군요. 네, 먼저 설치를 해서 제 신용카드 번호를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카드를 불러올 때 쓰기 위한 비밀번호를 설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소셜 쇼핑몰로 다시 돌아가서요. 소셜 쇼핑몰에서 물건을 샀어요. 결제를 해야 돼요. 그럼 신용카드를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신용카드를 결제를 할 때 기존에 공인인증서를 깔아야 됐지만 지금 앱카드를 실행을 시켜요. 앱카드가 결제 딱 누르면 제가 뭐 할 필요도 없이 이렇게 애플리케이션이 뚜둥 뜹니다. 비밀번호를 제가 아까 설정한 그 6자리에서 8자리 그러니까 그 신용카드 제가 등록한 신용카드 정보를 불러오기 위한 비밀번호를 입력을 하면 돼요. 예. 그리고 나서 이렇게 확인 누르면요. 네. 끝나요. 결제가 되는 거군요.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카드 형태의 그 카드도 하나 있고 신용카드도 하나 있고 이거를 모바일에 넣어 놓은 거 이제 두 가지를 내가 들고 다니는 개념이 되겠군요. 맞아요. 불편한 것 같은데. 사실 불편해요. 생각해보세요. 제가 포스기 앞에 갔어요. 뒤에 다 줄 서 있는데 막 앱 아. 구동하고 실행하고 이게 근데 아, 짜증나. 아, 맞아. 뒤에 줄 서 있는 경험이 있었는데. 그죠. 상대적인 경험이 사실 있어요. 아, 그러면요, 최근에 카카오가 카카오페이라는 거를 이제 선보였단 말이에요. 네. 이건 어떤 개념입니까? 카카오페이도 안타깝지만 앱카드와 비슷한 방식이에요. 그래요. 네. 예. 카카오페이는 LG CNS에서 만든 엠페이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예. 그 서비스를 이용해서 만든 결제 방식이거든요. 이거 똑같이 제 스마트폰에 카카오페이를 설치하고 신용카드를 등록을 한 다음에 비밀번호 설정하고 나야지 다음에 그 카드를 쓸 수 있어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카카오픽인가요? 네. 그게 일종의 쇼핑몰이더군요. 그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 이 카카오페이가 아주 편리하게 쓰일 수 있다. 이 얘기죠.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사용자 입장에서는 카카오페이를 통해서 새로운 결제 수단을 추가하기보다는 그냥 자기가 쓰고 있던 신용카드 회사에서 제공하는 앱카드를 내려받아서 결제를 하겠죠. 그럼 이거 왜 만들었습니까? 카카오에 물어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베이나 알리바바가 이제 자기네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서 자기네 주 결제 시스템을 이제 안착을 시켰던 그렇죠. 것처럼 자기네도 이렇게 하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지 않을까. 그래요. 좀 아쉽네요. 이게 지금 국내에서 이런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해외랑 비교를 했을 때 이 다른 나라가 우리보다 좀 더 잘 되어 있습니까? 잘 돼 있다라고 보기에는 사용자들이 많이 쓸 수 있게 더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어떻게 차이가 나죠? 예를 들면 NFC 기반의 결제 서비스도 2012년도에 구글이 내놨어요. 구글 월렛이랑 서비스로요. 하지만 그 또한 별로 파급력이 없었어요. 그냥 구글이 내놨다 해서 끝났어요. 그리고 같은 해에 그 미국에 있는 그 카드 연합체들이 아이시스라는 걸 만들어서 예. 이 서비스도 NFC 기반의 이제 결제 서비스인데요. 네. 이거 역시 그냥 별 소득 없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외국과 우리나라랑 비교했을 때 그동안 가장 비교가 됐던 부분이 공인인증서를 쓰느냐 쓰지 않느냐 이 부분 아니었습니까? 올해까지는 그랬어요. 올해 네. 초만 해도 그랬는데 올해 5월에 금융감독위원회가 온라인에서 쇼핑하는 거래에 한해서는 30만 원 이상에도 공인인증서 없이 결제할 수 있다라고 이미 제재를 풀어줬고요. 그래서 사실은 현재 제도만 살펴봤을 때는 온라인 결제 한해서 공인인증서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없어요. 사실 없이 결제해도 되거든요. 근데 아직도 남아있던데? 그건요. 이렇게 표현하기 좀 되게 애매한데 네. 금융업계가 좀 소심해서 그래요. 생각해보세요. 공인인증서를 나름 지금까지 국가가 안전하다고 돼서 밀고 왔어요. 예. 근데 여기서부터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체적인 솔루션을 만들어서 공인인증서보다 더 뛰어난 보안 솔루션을 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안 사고가 나면 사람들은 은행이나 또는 금융업계를 더 질책을 많이 하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냥 공인인증서도 가지고 가면서 공인인증서 대신에 대체할 수 있는 뭐 ARS 인증 같은 것도 같이 가면서 병행해가는 추세인 것 같아요. 자, 이런 이제 와중에 최근에 이제 애플이 애플페이라는 걸 내놨단 말이에요. 네, 내놨어요. 이게 뭐 저처럼 이렇게 온라인에서 그닥 이렇게 돈을 쓰지 않는 사람은 잘 모르겠는데. 이 온라인에서 돈을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크게 받아들이더란 말이에요. 사실 애플페이 같은 경우는 서비스 과정은 굉장히 간단해요. 예를 들면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 스마트 월렛 같은 거 기능에다가요. 네. 거기에 지문 인식 기능을 넣었고 거기다 NFC 기능을 넣은 게 애플페이예요. 뭐가 차이가 있길래 이렇게 이제 각광받습니까? 애플페이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신용카드 구매량의 한 83%를 차지하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다음에 시티은행, 캐피탈원 뱅크, 그다음에 뭐 체이스, 웰스파고라는 금융사 손을 잡았고요. 이것뿐
뿐만 아니라 카드사하고도 사실 손을 잡았어요. 뭐 비자, 마스터, 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랑 같이 참여를 이끌어냈죠. 이 정도 되면 거의 전 세계에서 지원하는 은행, 카드, 모든 서비스를 지원하는 셈이에요. 이제 애플페이를 어떻게 이용하면 됩니까? 애플페이가 지원이 되면요. 방식이 되게 간단해요. 포스 기기에 스마트폰을 갖다 대요. 그러면 자동으로 카드가 이렇게 팝업으로 짱 떠요. 어허. 그리고 나서 지문 인식을 하면 돼요. 끝나요. 그래서 애플페이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상당히 기대 효과가 높은 게 미국 정부에서 지침을 하나 내는 게 2015년까지 마그네틱 카드가 아니라 이보다 더 강화된 보안, 그러니까 IC 카드를 지원하는 포스 기기를 반드시 도입을 해라. 포스 기기 다 바꾸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다 최신 포스 기기로 바꾸겠죠? 예. 그럼 최신 포스 기기로 바꾸면서 당연히 뭐 NFC도 지원하고 바코드 결제도 지원하고 이런 걸로 다 바꿀 거 아니에요? 애플이 땡 잡은 거죠. 예. 그러면 아무리 지문 인식을 한다고 그래도요. 이게 보안상으로 안전합니까? 그 얘기가 나올 줄 알았어요. 네. 과거에 구글 월렛이 선보였을 때 네. 서비스적인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요. 이 안드로이드 폰을 해킹을 하게 되면 제가 설정해 놓은 핀 번호를 알아낼 수 있는 그런 보안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구글이 당시에 구글 월렛 서비스 하다가 한창 중단한 적이 있었거든요. 애플은 분명히 앞서서 서비스했을 때 보안이 얼마나 중요한지 눈여겨봤어요. 그래서 얘네가 채택한 방식은 제 신용카드 정보를 그대로 전달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가 다이나믹 시큐리티 코드라는 방식으로 변환을 해요. 일회성 코드를 새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코드 정보만 넘겨줘요. 그러니까 신용카드는 하나지만 막상 결제 포스기기에 가는 번호는 계속 매번 달라지는 셈인 거죠. 지문을 해킹을 하거나 뭐 실리콘을 이렇게 떠갖고 하지 않는 이상 네.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예. 나름 보안 안정성이 높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예. 있습니다. 국내에서 사용 못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예, 국내에서 사용을 못한다라기보다는 과연 국내에서 애플이 제휴를 맺을까? 국내 카드사와 국내 가맹점이 과연 애플과 함께 손을 잡아서 이 서비스를 할까? 근데 지금까지 경향으로 봐선 손을 잡기보다는 자체적인 서비스를 또 하나 만들어서 사용자들 짜증나게 만들지 않을까? 예, 알겠습니다. 예. 사실 근본적으로 말이에요. 저도 소비자고 우리 이지영 기자도 소비자란 말이에요. 사용자란 말이죠. 사용자가 이걸 고민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고민하면 안 되는데. 서비스를 하는 곳에서 정말 어떻게 하면 편리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고민하지 않고 사용하게 할 것이냐. 이걸 연구해야 되는 게 그들의 이제 몫인데 왜 지금 우리 이렇게 앉아서 뭔가 불안한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지 정말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고민들 하고 있을 거예요. 예, 그런 걸로 믿고요. 예, 또 오늘 이야기하신다고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